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다룰 테마는 탄력성이라는 테마인데요. 탄력성. 여러분들이 뭐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하죠. 공을 던졌습니다. 튀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튀느냐 이걸 측정하는 게 탄력성인데요. 물론 공을 갖고 이해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세 총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당기면 그리고 놓으면 날아가지요. 그때 물론 인과성은 있지요. 당기다는 게 원인이 돼서 이것이 날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이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얼마나 반응하는가라는 걸 측정하는 걸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탄력성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지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수요 곡선 상에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독립변수는 뭐냐면 항상 독립변수가 가격이에요. 그럼 가격이 변할 때 그 수요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독립변수가 뭐라고요? 가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독립변수를 어디다 놓습니까? 분모에다 놓지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고 이 수요 가격 탄력성은 물론 여러분들이 원칙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그래서 반비례 관계 있죠. 그럼 만약 현재 가격이 1,000원인 상태에서 수요량이 100개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격을 여러분들이 10% 쉽게 말하면 110원으로 올려볼까요? 그럼 당연히 수요량은 어떻게 될 건데요? 감소하겠죠. 그럼 지금 가격 상승률은 몇 프로고요? 10%고 그다음 수요량 감소율은 10%죠. 그럼 이런 딱 상태에 있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수치에다 대입을 하면 자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10% 하락했으니까 탄력성은 1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겹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겹쳐 그린다니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약간 눕히게 되면 그럼 눕히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림상에서 만약 가격을 10% 인상시키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아까 파란 선보다 빨간 선이 분자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가격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가격을 한번 대입을 하면 가격을 여러분들이 10% 올렸을 때 수요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100개에서 80개로 20%가 감소하지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탄력성은 2가 되지요. 그럼 탄력성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누울수록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누울수록 커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래프가 좀 더 일어서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일어서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가격이 똑같이 100원이 변할 때 수요량은 더 작게 변해버릴 테니까 얘는 1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냐면 자 얘가 일어설수록 탄력성은 작아지고 얘가 누울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자 수요 곡선이 비탄해지면 질수록 비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란 말은 1보다 작은 얘를 1이라고 봤을 때 1보다 작아지는 그러니까 가격에 적게 반응하고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적이 돼서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프의 경사가 급해질수록 탄력성은 어떻다고요? 작아지고 그걸 뭐라고 하세요? 비탄력적이라고 하시고 얘가 누우면 누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고요?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적이 된다고 하고 그 얘기는 탄력성을 구했을 때 수치가 크게 나온다는 뜻인 거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왜 그럼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시험지에 가장 많이 묻는 건 실제로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판매자 입장 때문이지요. 판매자 입장 때문이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매출액 또는 판매 수입 같은 말이지요. 그때 이 매출액 판매 수입은 실제로 어떻게 구하세요? 예를 들면 가격이 P1인 상태에 있을 때 거래량이 Q1이라면 판매 수입은 여러분들이 P1 곱하기 Q1이 기업 입장에서의 판매 수입, 기업의 매출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면적이 이제 매출액이 될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 직접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이 상품이 지금 100원에 10개가 거래될 수 있다면 그럼 뒤집어 말하면 가격을 100원으로 책정했을 때 소비자들이 10개를 산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1,000원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외적인 곡선들을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수요 그래프가 물론 이런 건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항상 수요량이 일정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죠. 다시 가격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수요량이 항상 일정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탄력성은 0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걸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를 띈다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 문제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판매 수입이 예를 들어서 P1의 가격일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량은 이가 Q1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분홍 색깔을 띠고 있는 자리가 판매 수입이 되지. 그런데 만약 가격을 P2로 올려버리면 이젠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십니까? P2 곱하기 Q1의 면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그대로 늘어나지요. 그러면 시험 문제 물어볼 때 뭐라고 많이 묻냐면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면적의 변화율은 뭐랑 같으냐면 가격의 상승률과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이 같을 때 얘는 탄력성이 얼마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는 0입니다. 이렇게 답하거나 또는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곡선을 그릴 때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립니다. 아까도 한번 보셨지만 비탄력적인 또는 탄력적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때 이 판매 수입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각의 주어지는 가격에서 뭐가 되세요?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수량과의 관계인데 하나 특징이 뭐냐면 비탄력적인 형태를 띠냐 탄력적인 형태를 띠냐서 잘 보시면 가격을 만약 P1의 상태에 있었는데 P2로 가격을 낮추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건 가격이 P1이 있을 때 아까 보시면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P1 곱하기 거래량 요게 판매 수입의 면적이 되지요.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P2로 떨어뜨리면 P2 곱하기 요 수량 여기 만약 Q2라면 Q2 요 사각형의 면적이 판매 수입이 되죠.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가격을 떨어뜨렸을 때 잘 보시면 요 보라색의 면적은 어떻게 되세요? 보라색의 면적은 가격이 원래 가격이 P1일 때도 판매 수입에 들어간 자리고 P2일 때도 판매 수입에 들어가지요. 근데 P1에서 P2로 떨어뜨리면 위에 요 색깔이 뭐가 되세요? 요게 판매 수입 중에 날아간 부분이 되지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고 요 하늘색 색깔이 뭐가 되냐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 부분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 사라진 면적이 증가한 면적보다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감소해 버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반면 탄력적이라면 가격에 쉽게 반응을 한다면 쉽게 표현해서 이쪽에 줄어드는 비율보다 이쪽에 늘어나는 비율이 커진다고 보는 건데요. 이 말은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낮추기 전 보라색 자리는 가격을 P1일 때든 P2일 때든 겹치는 자리니까 보라색 부분은 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에 살색 부분 살색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문화 중심주의라 안 되시는데 요 자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가격 하락에 따라서 요 자리가 없어진 판매 수입이 되시죠. 그런가 하면 요 자리가 판매 수입이 증가한 자리가 되게 되는데 탄력적이 돼버린다면 기본적으로 요 사라진 자리보다 증가한 자리가 커진다고 봐서 판매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 그 얘기는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낮추면 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낮추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얘기 다르게 해석하신다면 가격이 잘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을 좀 많이 낮춰버린다고 해도 수요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다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수익은 감소할 것이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을 조금만 낮춰줘도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기업의 판매 수입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얘기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대쪽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럼 반대쪽도 한번 연습해 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비탄력적인 재화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P2인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P2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P2 곱하기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면적이 판매 수입이지. 그런데 가격을 P1으로 올려버리면 요게 판매 수입의 면적이 되지. 그렇다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요 자리는 뭐가 되고요? 사라진 판매 수입이고 요 자리는 증가한 판매 수입이라고 보는데 이때 요 자리보다 요 자리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보다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반면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에 민감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P2의 가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P2의 가격에선 요 가격에 이만큼 거래가 되었다면 요 면적이 판매 수입인 거죠. 요 면적이. 그랬다가 가격을 P1으로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이 P1의 가격에서 요 면적이 판매 수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한 판매 수입이고요. 얘는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감소한 판매 수입인데 증가한 부분이 감소한 부분보다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높이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높이면 판매 수입이 감소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기억해도 편하겠네요. 어느 쪽으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각자 자기가 만드셔야 돼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높여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춰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대체 좀 전에 말했지만 매출 증가 전략이라고 말할 때 좀 전에 보시면 비탄력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높여서 그래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면 되겠고 탄력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라고 말하면 가격을 낮춰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외적인 곡선들을 좀 하나 볼 건데요. 예외적인 곡선이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수요 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띈다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직각쌍곡선 형태를 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걸 이해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 각각의 어느 가격에서 그 가격, 판매 수입을 측정하셔도 그럼 쉽게 말하면 요 가격에서 이렇게 판매 수입을 측정하든 요가 측정을 하든 이걸 측정하든 어느 점에서든 그 사각형의 면적, 그게 판매 수입이지요. 그걸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직각쌍곡선이 갖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아무리 변동시켜도 판매 수입의 변동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수입의 가격이 어떻게 가격을 변화시켜도 판매 수입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걸 그렇지요. 탄력성 1을 띠는 쉽게 말하면 단위 탄력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은 1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탄력성에 관한 정리를 좀 해두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의 경우 또 한 가지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띠는 단위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신다면 시험지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면적을 갖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